된다. 되네요. 네, 수업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얘들아, 지금까지 경우의 수 대단원 1단원이 끝났고요. 이제 확률이에요. 확률 너희 근데 아예 안 배운 건 아니야. 중학교 때 했을 거야. 예를 들면 좋아? 너희 알고 있어. 주사위 하나를 던져서 눈을 확인하는데 그게 소수가 나왔을 확률. 0, 4, 50. 소수는 그 0.몇의 소수가 아니라 보통 자연수의 분류 중에 하나예요. 135라고요? 235. 235. 그럼 확률은 몇일까? 50. 2분의 1이에요. 2분의 1이야. 야, 2분의 1 어떻게 알았어? 왜 2분의 1이야? 6가지 중에서 나올 수 있는 세 가지. 그러니까 전체에 나올 수 있는 경우 중에 내가 원하는 상황 경우의 수. 그게 오늘 배울 확률이에요. 그걸 좀 더 용어를 우리가 좀 더 정리하는 정도니까. 자, 봅시다. 자, 용어를 먼저 정리하고 우리가 갈게요. 근데 이걸 내가 앞에서 경우에서 쓰긴 했었어. 첫 번째부터 볼게요. 자, 시행이라는 거는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봐. 시작. 동일 조건 반복과는 반복이 가능해야 되고 결과가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 이렇게 시키니까 개편한데.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거 되게 낯선 용어야. 자, 무슨 공간이에요? 표본 공간. 이게 영어로는 샘플 스페이스인데요. 그 샘플은 그거야. 내가 주사위를 던졌어. 나올 수 있는 결과 하나하나의 결과들 있죠. 걔네들 샘플이라고 보고 걔네들을 그 샘플들 결과들을 모아놓은 공간이야. 근데 그냥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이 표본 공간 집합이에요. 예를 들어 주사위 하나 던졌어. 나올 수 있는 결과 몇 개? 1, 3, 4, 5. 그 6개들 1, 2, 3, 4, 5, 6을 원소로 하는 집합. 우리가 집합반에서는 전체 집합을 U로 표현했잖아요. 여기서 그 역할을 하는 게 표본 공간이에요. 그래서 앞글자 S를 따서 우리가 앞으로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이렇게 하는 건 집합에서 했잖아요.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S. 이렇게. 자, 이제 이 S는 샘플 스페이스라는 거 몰라도 돼. 한글로는 알아야 돼요. 무슨 공간이라고요? 표본 공간. 표본이고요, 표본. 시행했을 때 나오는 샘플 하나하나의 결과들. 그거를 표본이라고 하고 걔네를 모아놓은 뭐다? 집합. 야, 밑주시고 별표도 치세요. 쓸 게 없으니까 별표도 치세요. 집합을 영어로 집합 말고 이렇게 모든 결과들의 집합. 이렇게. 집합이요? 집합은 셋. 셋? 세트. 맞아, 셋. 근데 왜 이게 유니버스. 유니언 아니야? 유지연이에요?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나요. 네, 영어를 사실 잘 못해서 그런 거 잘 몰라. 자, 그래서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내가 맨날 쓰던 사건,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했었잖아요. 그 사건이 뭐냐? 사건의 정의는 읽어주세요. 뭐래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사건은 부분 집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합 기호로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의 교집합을 우리가 집합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던 거지. 자, 그래서 사건은 여기다 집합만 이렇게 밑줄을 치세요. 사건은 집합이야. 색깔이 엄청 많다. 쓰는 것만 계속 쓰지 않니? 그러다 보면? 근데 영어하면은 다 쓰요. 영어 색깔 20개 났어? 그쵸? 와, 거의 다 쓰요. 영어 되게 힘들구나, 공부하기가. 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좀 낯선 용어들이 나와요. 무슨 사건이라 얘들아? 근원 사건은 무슨 뜻이래? 원수가 한 개인 사건. 원수가 한 개인 사건. 자, 예를 들면은 사건이라는 거는 부분집합이라고 그랬죠. 예시를 들어볼게. 주사위 하나를 던졌어.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결과들이 뭐뭐 있죠? 각각이 이렇게 있죠? 자, 그리고 내가 이거를 표본 공간을 표현한다면 기호를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랬지? S 한다면 이렇게 이 하나하나 샘플들, 표본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 그 전체 집합을 우리가 무슨 공간이라고 부른다고요? 표본 공간. 그리고 사건은 얘의 무슨 집합이에요? 부분 집합. 예를 들면 이런 거야. 3A 사건을 땡땡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A는 이렇게 있는 거죠. A 안에 이렇게 원소로 가지는 이런 느낌인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표본 공간이 부분 집합이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자, 그런데 근원 사건은 원소가 몇 개? 한 개. 그러면 여기 근원 사건이 총 몇 개의 근원 사건이 존재할까? 6개. 6개. 왜냐면 얘만 가는 사건, 얘만 가는 사건에서 총 원소의 개수만큼 근원 사건도 존재를 하겠죠? 자, 무슨 사건이라고?
이거 너무 중요해요.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얘가 사실 제일 중요해. 이 용어를 모르면 안 돼요. 자, 무슨 사건? 근원 사건. 자, 그 다음 나머지는 뭐 간단해요. 자, 전 사건은요, 그냥 전체 사건이라는 뜻이고, 집합에서는 전체 집합의 얘기예요. 그냥 표본공간 S, 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무슨 사건이라고 부른다고요? 전 사건. 만약에 이런 거지, 주사위를 던져서 10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 하면은 이거 다 포함하죠? 그럼 걔는 전 사건이라고 불려요. 표본공간과 똑같기 때문에.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그러니까 왜냐면 무조건 얘는 다 나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10 이하에 나오는 눈이 나오는 사건 하면은 무조건 일어나는 거잖아. 주사위만 던지면.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전사건이라고 부르고 표본공간과 같은 얘기나. 자, 그 다음에 6번은 무슨 사건이래 얘들아? 공사건은 그냥 간단해. 집합으로 따지면 무슨 집합? 공집합.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건. 예를 들면 이런 거. 주사위 하나를 던졌는데 주사위가 갑자기 터질 확률.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터지는 사건. 이런 거 없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또는 뭐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사건 이런 거 불가능하잖아요. 집합 기호로 그대로 쓰면 돼. 왜 사건을 집합 기호로 쓰냐? 사건 자체가 정의가 뭐기 때문에? 그래서 집합 기호로 쓰는 거야. 그래서 공집합을 우리가 확률과 통계에서는 공집합이라 안 부르고 주로 뭐라 부르게 된다? 공사건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지금 이거 뭐 하는 거냐면 집합 기호로 표현했던 것들을 우리가 사건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바꾸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겨볼게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용어의 정의는 너희 입장에서는 아래 나와 있죠? 자, 표본간에 두 사건 A, B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표본간 똑같이 그려줄게요.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자, 우리가 이 기호를 집합에서는 뭐라고 불렀죠? A, B의 무슨 집합? 집합. 근데 우리가 확통에서는 뭐라고 부를 걸? 사건. 사건.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요? 그 복잡한 사건이 있으면 내가 A, 5월 B로 해석을 한다고 이렇게 나눠서 해석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원래는 뭐라고 부르냐면 복잡한 하나의 사건을 간단한 두 사건의 합사건으로 해석한다고 말하거든요. 또는으로 해석하는 걸. 그건 나중에 하다 보면 좀 이해가 될 거야. 자, 그래서 이거 용어 자체는 그냥 5월이에요. A, 5월 B 인 사건. 자, 그 다음에 곱사건은 얘들아 무슨 집합이 그냥 이름이 변한 거야? 교집합. 근데 교사건이라는 건 뭐라 부른다고요? 곱사건. 이건 사람 이름 외우듯이 그냥 외워줘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거 집합에서 뭐라 불렀게? 아는구나. 서로소라 불렀어. 뭐라 부른다고요? 서로소. 따라해보세요. 교집합이 공집합? 교집합이 공집합? 집합에서는 이런 상황, 이런 관계를 그러면 A, B는 무슨 관계다? 라고 불렀다고요? 서로소. 근데 확통에서 이제 뭐라고 부를 거라고? 배반사건은 A는 배반사건이다 이런 말은 없어요. 누구와 누구는 배반사건의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합사건, 곱사건, 배반사건 전부 다 이거는 두 개 이상의 어떤 사건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소를 뭐라고 표현할 거라고요? 배반사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을 말해요. 자,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사건 A가 땡땡 홀수, 사건 B가 짝수. 자, 얘랑 교집합이 있어요 없어요? 존재의 원소가? 존재 안 하죠? 교집합이 무슨 집합? 배반사건. 그럼 거의 다 배반사건 관계예요. 이런 느낌인 거야. 그냥 용어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거를 용어만 새로 정의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많이 썼죠. 무슨 사건? 집합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고? A의 집합.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부를 거라고요? 사건이라고 부른다.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뭐 용어 자체는 그냥 용어만 보면 되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만한 건 이 정도? 아까 중요하게 표본공간, 근원 사건, 그 다음에 합집합을 뭐라 부르고? 교집합을 무슨 사건? 그 다음에 서로소를 뭐라 부른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름이니까 한 번에 못 외워도 계속 보면서 외워야 돼요. 자꾸 들으면서 외우고. 자, 다음 넘겨보세요. 자, 우리가 확률을 구할 때 중학교 때는 그냥 하나의 방법으로 확률을 구했었는데 우리는 총 3가지의 확률을 배울 거야. 그 첫 번째가 수학적 확률이고요. 이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그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A라는 사건의 확률을 기호로 이렇게 P. 왜 P로 썼을까?
퍼센트? probability 앞 글자 P요. 확률. 그거 말 그대로.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고? 누구의 뭐? A의 가능성 아니 가능성 현대. 확률. 확률. 이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건 A의 확률을 기호로 표현하면 P 하고 괄호 한 다음에 A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자, 예를 들면 안 들게요. 그냥 바로 쓸게요. 자,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 일어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 이런 주사위로 따지면 1, 2, 3, 4, 5, 6, 6개 있겠죠? S는 전체 집합을 의미하는 것이 표본 공간을 의미하니까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그 모든 결과들의 개수가 되겠죠? 그거 분의 사건 A에 해당하는 A도 집합이니까 원소의 개수.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S에 이렇게 있고 1, 2, 3, 4, 5, 6 한 다음에 A가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호를 어떻게 쓰면 되는 거야? P, A 이렇게 쓰고요.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NS분의 N? 이걸 의미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죠? 근데 애초에 이 두 사건들이 다 결과들을 모아놓은 집합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 의미 해석할 때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또는 그냥 따라해보세요. 전체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에서의 의미요. 1, 2, 3, 4, 5, 6, 6까지. 자, 그럼 얘는 사건 A의 원소의 개수 또는 A의 경우의 수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계산할래? 여기서는 6분의 한 다음에 2니까 몇 분의 몇? 이렇게 계산하는 게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확률이죠? 자, 이 확률을 우리가 무슨 확률이라고 부른다? 수학적 확률. 따라서 수학적 확률이라 부른다.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 중학교랑 다른 건 뭐냐면요, 이거를 항상 쓸 수 없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쓰면 틀리게 만드는 그런 적용 문제들도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정부를 정확히 알아야 돼. 수학적 확률은 아무 때나 쓰면 안 되고요. 따라해보세요. 각 근원 사건이 그런 사건이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만 쓸 수 있어요. 그건 안 따라가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자,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요, 근원 사건이라는 거는 하나하나의 결과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죠. 그러니까 1, 2, 3, 4, 5, 6이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는 거는 일어날 확률이 똑같다는 얘기야. 하나하나의 원소들이 일어날 확률이 어떨 때? 같을 때 만 이걸 써도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자, 왜 그런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사건이라는 건 우리가 집합이라 그래서 집합. 자, 그러면 첫 번째 내가 두 가지로 한번 풀어볼 건데요. 두 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표본 공간의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를 쓸 거야. 자, 첫 번째는요, 내가 표본 공간을 이렇게 세팅을 해볼게요. 자, 나올 수 있는 결과인데 주사위가 좀 특이해. 1, 2, 3, 4, 5, 6이 아니라 1만 몇 개 있어? 4개 있고 2, 3 이렇게 됐대요. 자, 그러면 이 주사위 통해서 나오는 결과가 뭐가 있니? 1, 2, 3. 1, 2, 3. 야, 1, 1, 1, 1, 1, 1, 1, 2, 3 이렇게 말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집합을 잘못 배운 거예요. 왜? 집합에서는 중복되는 원소를 어떻게 하라고 했으니까? 빼요. 빼고 걸러내라고 했으니까. 그럼 결과를 뭐라 써야 되니, 얘들아? 1, 2, 3. 이렇게 써야 돼? 자, 그러면 그때 A가 나올 확률, 주사위를 던져서 A가 나오는 사건을 사건 A라고 한다면, 자, PA를 한번 구해볼게요. PA는 하면은 A가 이렇게 1이 나오는 사건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NS분의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고요? NA 하면은 NS가 몇이야, 얘들아? 3. 3이죠? NA는 몇이에요? 네. 근데 실제로 던지면 3분의 1밖에 안 되겠니?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죠? 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수학적 확률, NS분의 NA로 확률을 계산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고 했어? 어떨 때만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 같은 정도일 때.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어날 확률이 모두 같을 때야. 근데 1이 나올 확률이랑 2가 나올 확률이랑 누가 봐도 같을 수가 없어요. 없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쓰면 안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이런 케이스로 우리가 표본 공간을 잘못 설정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지 않게 설정했잖아. 그럼 수학적 확률을 못 쓰니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이걸 잘못된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잘못된 이유를 생각해봤더니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잖아. 그래서 같은 정도로 기대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따라해보세요. 같은 것을 다르게 본다. 같은 것을 다르게 한다. 그래서 내가 원래는 S 안쪽에 1, 1, 1, 1, 2, 3 이렇게 쓰는 사람은 집합을 잘못 배운 거야. 수학하에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같은 걸 다르게 볼 거야. 1, A 1, B 1, C 1 이렇게 다르게 보면은 다른 원소들이니까 같이 써도 상관이 없죠? 자, 그런 다음에 그럼 이제 A가 이렇게 될 거예요. A가 이쪽에 얘네 4개를 포함하는 이런 집합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 A를 구해볼게요. PA는 기호로 일단 어떻게 표현하고 얘들아? N S분의 N A. 자, 그러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몇 개죠? 6개. 6개. 그 중에서 A에 해당하는 원소의 개수 몇 개? 네. 이렇게 해서 3분의 2로 쓰는 게 맞는 거. 이게 맞는 풀인 거죠. 자, 그래서 옆에다가 또는 공간이 있든가 밑에다가 써보세요. 확률에서는 항상은 아니지만 웬만하면 확률에서는 같은 것을 어떻게 본다? 다르게 된다. 다르게 본다. 자, 그거에 대한 예시도 약간 이런 예시도 있어, 얘들아. 봐봐. 주사위 2개를 던져요. 아마 거의 하이매스나 센 정도에서는 이거를 저격하는 문제가 딱히 나오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주사위 2개 던져서 합을 관찰할 거예요. 2개의 근의 합. 합이 2 아니야? 이 합이 2, 1 확률. 이걸 한번 계산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결과 표본 공간 세팅을 얘들아 이렇게 해가지고 합이잖아요. 주사위 합 제일 적게 나오면 몇이고? 1. 두 개면 2죠? 그러면 2, 3, 4, 5, 6, 7, 8, 9, 10, 11, 12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네. 자, 그러면 합이 2일 확률은 내가 사건 A라고 할게요. 이렇게 놓으면은 A는 총 몇 개 원소 중에 11개. 11개죠. 1부터 10이 아니라 2부터 10이니까 11분의 이렇게 쓰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주사위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결과들을 사실 어떻게 세팅해야 되느냐? 눈으로 그냥 세팅을 순서상으로 표현해볼게. 첫 번째 게 1, 두 번째 게 1. 36개. 그냥 그렇죠. 36개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게 땡땡땡 6,6 땡땡땡 6,1부터 땡땡땡 이런 식으로 36개를 세팅을 해줘야 각각의 결과들이 일어날 확률이 똑같겠죠. 왜? 합이 2가 되는 건 누구 나왔을 때밖에 없어. 1. 1이. 근데 봐봐. 합이 6이 나오는 건 케이스가 좀 많아요. 1호, 2, 1, 5, 2, 3, 3, 3, 4, 2, 5, 1 다섯 가지 케이스나 있거든. 그러니까 같은 정도로 기대되지 많아요. 않기 때문에 여기서 확률을 계산하면 안 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내가 PA를 계산하면 이거 하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자, 몇 분의 몇이라 쓰면 될까? 96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맞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확률은 따라서 확률에서는 어떤 걸 어떻게 본다고요? 같은 걸 같은 걸 다르게 본다. 왜?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야? 같은 정도로 기대되죠. 누가 같은 정도로 기대돼야 하기 때문에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어야 내가 NS분의 NA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표본 공간은 같은 게 있다면 다르게 보고 세팅을 해줘야 돼. 설정을. 네. 다들 이게 다 썼나요? 네. 언제 썼어? 너만 안 썼어? 보냈어? 뭐 벌써 썼어? 벌써 썼네. 이거는 안 써도 되고 얘만 쓰면 돼. 이거는. 자, 그래서 이런 주의할 점만 딱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결국 다 그냥 경우의 수 문제예요. 경우의 수를 이용하는 거라서 같은 것을 다릅니다. 자, 우리가 세 가지 확률을 배울 거야. 몇 가지 확률을 배울 거라고요? 3가지. 자, 첫 번째, 우리가 주로 사용하게 될 건 수학적 확률이고요. 두 번째는 통계적 확률, 그다음 기하학적 확률인데 얘는 언제 쓰느냐?
수학적 확률을 사용할 수 없을 때 대체품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메인은 수학적 확률이고요. 기하학적 확률과 통계학적 확률은 통계적 확률은 우리가 대체품으로 사용을 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한번 볼게요. 통계적 확률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예를 들면 그런 거야. 1000번 슛을 했을 때 재민이가 슛을 했다고 너 축구 좋아하냐? 당연하죠. 좀 하냐? 저 진짜. 재민이가 1000번 슛을 했을 때 골이 날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알 수가 없어요. 없어. 어떻게 알아? 지금 골 넣을 확률이 몇 프로인지 어떻게 알아? 몰라요. 결과는 두 개밖에 없어. 골을 뭐 하거나 넣거나 골을 뭐 하거나 못 넣거나. 그럼 2분의 1이냐고. 약간 이런 거죠. 재민이가 전교 1등 하거나 하지 못하거나. 그럼 1등 하기 2분의 1은 아니잖아요. 모른단 말이야.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왜? 결과는 두 개지만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 뭐라 썼을까 내가? 직접 해서 샜나? 이렇게 했을까? 어떻게 뭘 썼을까요? 한글 표현은 내가 원래 어떻게 했을지 기억이 안 나. 그냥 이렇게 할까요? 전체 시행 시구를 바로 표현할까요? 시행 횟수 분의 해당 사건의 횟수. 이렇게 써볼까요? 저렇게 확률을 계산한다. 얘들아, 왜 굳이 저렇게까지? 아니, 재민이가 슛을 넣어서 골을 넣을 확률을 구하는데 굳이 몇 번이나 참은 거야? 1000번. 왜 참은 거야? 왜 굳이 이 짓을 왜 해야 돼? 우리가 뭘 모르기 때문에. 확률에서 수학적 확률을 쓸 수가 없어서. 왜 못 썼어? 왜? 근원 사건에 사건이 없었어요. 맞아요. 같은 정도로 기대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직접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민이한테 슛 시켜봤대. 근데 단도 못 넣어. 432번밖에 못 넣었대. 그거 이제 알았어. 그래? 그럼 너의 골 넣을 확률은 몇 분의 몇이다? 10분의 1000분의 431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 그거는 납득이 되네. 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굳이 써야 되나? 자, 근데 기하학적 확률은요. 기하학적 확률은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길이의 b 또는 넓이의 b. 자, 이건 뭐냐?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학적 확률의 정의를 이용할 수 없어서 쓰는 거야. 자, 어떤 케이스냐면 이 예시를 한번 볼까요? 수직선상에서 0이랑 10 사이에 모든 실수래요. 여기 0, 10. 근데 내가 이 사이에 실수가 몇 개 있어? 몰라요. 무한히 많아. 정수 아니죠? 실수야. 무한히 많아. 자, 그래서 야 봐봐. 그러면 내가 1이랑 4 사이에 나오는 사건을 1이랑 4 사이 수가 나오는 사건을 사건 A라고 이름을 정의를 해줄게요. 자, 그럼 이 확률을 기호로 표현하면 뭐라 쓰면 돼? P A는 하고 구하려고 했어. 그러면 우리가 그냥 봐. 0이랑 10 사이에 각각의 실수들이 꼽힐 확률은 다 어떨까? 같을 거는 알겠어?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 기대되긴 할 거야? 그럼 내가 이거 어떻게 계산해도 돼? N S분의 N A. 자, S가 뭐예요? 전체 경로의 수죠. 네, 약간 0부터 10까지 원수 몇 개인데? 몰라요. 엄청 많아요. 무한대. 분의 뭐예요? A는 1이랑 4 사이 실수 몇 개야? 무한대. 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이거 몇 개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몰라. 그래서 우리가 뭐를 이용한다? 길이의 b를 대신 이용하는 거야. 자, 그러면 원래 전체 길이가 몇이었는데요? 10. 네, 10이죠? 내가 원하는 상황의 길이는 몇인데요? 3. 그럼 몇 분의 몇이라고? 2라고 쓰는 거예요. 자, 얘도 우리가 기하학적 확률을 사용한 이유는 누구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주로 얘는 무한대인데 무한대라는 거예요. 자, 넓이비는 어떤 거냐면 너네 이거 너무 당연하게 쓰고 있던 거야. 예를 들면 다트가 있어요.
4개밖에 없어. 4개. 여기는 오늘 숙제 없다. 숙제 없다. 여기는 숙제 곱하기. 자, 내가 다트 던져서 빗나가는 경우가 없다고 가정을 합시다. 돌려가지고 너네가 떠났어. 숙제가 없고 너무 행복할 확률이 몇 분이면? 4분의 1. 왜요? 왜 딱 저기 네, 서울에도 경계선에도 안 맞아요? 경기선은 안 맞아야 돼요. 그럼 무효 다시 하는 거야. 자, 왜 4분의 1이야? 누구 마음대로? 네칸 중에 한 칸이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트를 던졌을 때 벗어나지 않고 경계선이 아닌 지점에 꽂힐 확률이 여기 모든 지점에 꽂힐 확률이 다 어떨까? 같아요. 그러면 각각의 결과들이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니까 수학 정렬 NS분의 N을 써도 될 줄 알았어. 근데 여기 꽂힐 수 있는 점이 몇 개야? 수비만 무한히 많아. 숙제 안 하는 것도 몇 개야? 4분의 1. 무한히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뭘 이용하는 거야? 널리. 약간 무한대분의 무한대에서 최고차는 개수비 이용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개수비로 또는 그냥 넓이의 비를 이용한다. 자, 근데 이런 거에다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어떤 거냐면 아까 누군지 모르는데 실수했던 게 여기 만약에 호준이야. 호준에서 이렇게 바꾼다면 그러면 전체 경우수가 몇 개야? 전체 원소 개수가 10개. 11개. 11개죠. 0부터 몇 가지니까? 10까지니까 그러면 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거 확률이? 몇 분의? 7분의 7분의 4. 1, 2, 3, 4니까 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건 조심을 해야 돼요. 이때는 내가 아까는 기하학적 확률을 썼죠? 네. 길이비로 지금은 무슨 확률을 쓴 거야? 왜요? 누구 마음대로? 왜냐면 다 그런 사건이 같은 정도로 이럴 때는 같은 정도로 같으니까. 기대가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고 그리고 원소의 개수를 내가 몇 개인지 다 알고 알아요. 있으니까 11개 중에 4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수학 청률 계산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자, 다시 우리가 지금 확률 몇 개 배웠어요, 얘들아? 3개. 3개 배웠어요. 우리가 주로 사용하게 될 건 무슨 확률? 수학적. 수학적 확률은 우리가 PA를 NS분의 NA로 쓸 수 있죠? 네. 세영아, 전제 조건이 뭐였죠? 같은 정도로 누가? 그런 사 맞아요.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는 보장이 있을 때 NS분의 NA를 쓰는 거야. 근데 수학적 확률을 못 쓴다? 승민아, 그럼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요? 기하학적 확률, 네. 통계적 확률. 오, 눈 안 돌리고 나보고 말하네? 네가 이렇게 눈동자 막 돌아갔지 않은데? 네, 기특해요. 자, 그래서 통계적 확률은 우리가 직접 그냥 여러 번 시행을 해서 전체 시행 횟수분의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난 횟수로 계산을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기하학적 확률은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오기 때문에 뭐나 뭐를 이용한다고요? 길이나 넓이의 상황에 따라 쓰면 된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이렇게 세 가지 확률을 배웠고요. 뒤에 또 있냐? 이게 끝이지? 하나 더 있어요? 확률의 성질. 확률, 맞아. 하나 더 있구나. 자, 봅시다. 자, 확률의 성질은 그냥 뭐 너무 당연한 거긴 한데, 당연하지만 우리가 수학적 확률의 정의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직접 확인을 해볼게요. 자, PS가 무슨 뜻이야, 얘들아? 그 표본과 표본간 1, 확률 확률은 몇일? 표본간의 확률은 몇일까? 1. 1이에요. 왜? 그냥 왜냐면 그거 하나. 전체 가지수분의 전체 가지수. 훌륭해. 와. 자,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모두 기대된다고 했을 때, 자, 그럼 얘를 내가 뭐라고 쓸 수 있죠? N, S분의 NS. 니까 당연히 몇인 거야? 1. 이렇게 되는 거죠. 훌륭해. 자, 그 다음에 이거 한글로 무슨 사건이라 부르기로 했지, 그래? 공사건. 공사건의 확률은 몇일까요? 1. 전체 여집합. 아니죠. 아니 혹시나 공사건의 확률이 몇일까요? 전 0? 전체 여집합. 전체 여집합? 맞아, 그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자, 근데 여집합 확률 아직은 안 했으니까, 자, 이거 정의대로 갈게요. NS분의 뭐죠? N 공 NSG. 공사. N 공사건. 이렇게 하면은, 야, 공사건은 원소 X가 몇 개일까? 한 개. 한 개 없죠. 그래서 몇인 거야? 빵. 이렇게, 예? 근데 왜? 뭔가 트릭이 있을 줄 아니에요. 당연스러운 거야. 확인만 해보는 거, 식으로. 식으로 따라 써보세요. 의식이 많아. 결과만 쓰지 말고 과정까지 다 써놔. 자, 그 다음에 PA의 범위, 확률의 범위인데요. 자, PA는 S 빼기 0부터 1. S 빼기 0과 1 사이. 0과 1 사이.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맞아요. 자, 이렇게 는 이유가 뭘까, 얘들아? 왜냐면 영은 누구랑 똑같- 전체 사건이거든. 네, 이거는 NS분의 내가 뭐라고 생각해도 돼? N?
공사건. 이거는요 NS분의 NS. 이건 NS분의 사유는 어떤 그 것들 NA. 그렇죠. 왜냐하면은 N 공집합보다는 NA가 크거나 같을 거고 NS보다는 이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작거나 같기 때문에 세 변을 내가 뭐로 나누면 저렇게 되는 거야? 다 나눠버리면 저걸로 변하겠네요? 전체 NS로 나누면 NS분의 N공집합 0, NS분의 N은 PA, NS분의 S는 1 이렇게 변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한번 써보시고요. 썼어? 왜냐하면 저것도 한번 써보세요. 근데 치우는 게 뭐예요? 건우가 백사고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했었는데. 좋았겠다. 이제 계속 적어라. 싫어? 공유. 네, 백사고 공유라고. 그 다음에 이건 A의 무슨 사건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따라서 여사건의 확률. 이것도 당연히 알겠지만 우리가 정의대로 그대로 가볼게. 자, 수학적 확률의 정의에 의해서 N, S 분의 뭐라 쓸 수 있죠? NA 여섯 번.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여집합의 원소에게 쓰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는 걸로 1학년 때 배웠죠? 전체에서 맞아요. NS에서 NA를 빼면 되죠? 그래서 따로따로 분리하면 어떻게 되죠? 1 빼기 그 NS분의 NA니까 P 뭐라. 이렇게 바로 바꿔 써도 되겠죠? 자, 이게 누구의 확률이라고 얘들아? P 여섯 번의 확률. 여사건의 확률. 자, 용어들이 아직은 조금 헷갈릴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A, B의 무슨 사건이라고 하죠? 합사건. 합사건, A, B 합사건이라고 부르죠? 합사건의 확률을 어떻게 해라 라고 정해주는 게 확률의 덧셈 정리야. 따라해보세요. 확률의 덧셈 정리. 확률의 덧셈 정리. 합집합은, 합사건은 무조건 덧셈 정리를 풀어야 돼. 내 맘대로 막 그냥 더하기 바꾸면 안 돼요. 자, 확률의 덧셈 정리는 우리가 포함배제 원리를 이용해. 누구 맘대로냐라고 하면 NS분의 N, AO, B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이 집합 문제로 넘어가는 거야. 분자를 이렇게 정리하는 거. 이상한데 뭔가? 갑자기 교집합으로 바뀌었죠? 네,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집합에서 A와 B의 합집합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했죠? A의 개수 그 따로 플러스 더하고 A의 개수 마이너스 네. A 곱이. 네, 둘 다 맞아요. 자, 두 개를 다 포함시킨 다음에 겹치는 부분만 뭐 시키는 거야? 배제시킨다. 그래서 무슨 원리라고 부르죠? 포함배제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풀 수가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따로 정리해주면 맨 앞에 거는 뭐라 쓸까 내가? PA. 밑에다가 쓰세요. 밑에다가 PA. 그 다음 두 번째 거는요? PB. 마지막 거는요? PA 곱이. 네, 마이너스 PA요. 그래서 우리가 확률에서도 합집합, 합사건은 포함배제 원리를 이용한다 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포함배제 원리를 이용한다. 우리 경우의 수에서도 우리가 합사건은 경우의 수 구해라 하면 포함배제를 풀었죠? 그래서 겹치는 게 없으면 진짜로 그냥 더해버리는 거고 있으면 포함배제를 푸는 거라고 했었어.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확률에서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포함배제 원리를 풀기 때문에 겹치는 게 없으면 그냥 확률을 따로따로 해서 더하면 되고요. 있다면 그걸 꼭 빼줘야 돼요. 포함배제 원리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확률의 무슨 정리? 덧셈 정리.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합집합 했잖아. 그럼 이제 무슨 집합 처리하는 거 배울까? 교집합? 곱사건, 교집합 처리하는 건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만 딱 배우고요. 이게 진짜 없지? 네. 이제 문제를 한번 같이 쭉 볼게요. 근데 문제는 다 그냥 경우의 수 문제예요. 내가 돌아왔어. 야, 이거 뭐야? 언제 7시 넘었어? 5분만 쉬었다가 합시다. 뭐야? 빠르잖아. 쌤한테 여쭤보라고. 모르고